안녕하세요, 성민식당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생소한 식재료인데요, 연어알을 가져와 봤습니다. 대략 10월 중순이나 말에서 한 달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1년에 한두 번 정도 작업을 해서 얼려놓고 먹는 식재료이긴 합니다. 자, 물을 대략 50도 정도로 온도를 맞춰 놨고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넉넉하게 넣은 다음에 연어알을 손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손을 넣어도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 정도 온도를 시작을 했고요. 생각보다 연어알이 단단하기 때문에 잘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물에다가 손을 넣고 알을 감싸고 있는 겉껍질과 알을 분리해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알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째로 절이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알이 크면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도 알이 단단해진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제거하되 최대한 빨리빨리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꼼꼼하게 빨리요. 자, 겉껍질을 분리한 다음에는 알 하나하나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헹군 물은 저렇게 조심조심 버린 다음에요, 물을 틀고 계속 휘저어주면 알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위로 뜨게 돼 있어요. 물론 저보다 싸게 사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비싸게 사가지고, 자, 한 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조심조심 저렇게 알이 뭉쳐져 있는 것도 알차게 분리해 줬습니다. 이 연어알을 손질하는 방법이 그렇게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물을 계속 헹구고 버리고 헹구고 버리고를 반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처음에 봤던 연어알과 색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금물을 넣고 다시 색을 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물 1리터 기준 소금을 40g 정도 넣은 다음에 소금물을 만들어주고 저기다가 열심히 씻어준 연어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A few moments later. 자, 신기하게도 소금이 닿으면 저런 식으로 원래 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우 예뻐졌죠? 저는 소금물에 재운 상태에서도 위에 뜨는 겉껍질을 더욱더 제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대략 50% 정도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는 얘를 조미된 국물에 절여 주셔야 됩니다. 조미 국물 같은 경우에는 요리술과 꿀, 가쓰오부시, 육수 등을 넣어서 만드는데, 저는 그냥 예전에 만들어둔 쯔유를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요리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훈이라이프의 훈이님도 쯔유를 쓰시더라고요. 다만 제 쯔유는 일반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간이 약간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 쯔유를 쓰실 분들은 조금 연하게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hours later. 자, 3시간 동안 절여준 다음에 간을 한번 봤습니다. 절임 국물이 그대로 연어알에 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절임의 염도가 연어알에 많이 스며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장을 추가로 넣고 1시간 정도 추가로 더 절여 주었습니다. 자, 이제 시식을 해볼 건데요, 뭐랑 먹으면 잘 어울릴까 고민을 하다가 연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연어를 넓적하게 썰어주고요, 밥 위에다가 시소를 한 장 올리고 연어를 차곡차곡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게알 젓갈도 살짝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연어알을 구석에다가 듬뿍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한쪽은 그냥 연어알만 듬뿍 올려줬습니다. 이때 밥은 그냥 밥은 아니고요, 네, 초대리를 넣은 초밥이에요. 자, 밥이 보이지 않도록 빽빽하게 연어알을 올려주고 와사비만 살짝 올려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알은 참 아름다운 식재료인 것 같아요. 해산물 중에 저렇게 예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예쁜 모습인데, 제가 너무 깐죽거리고 있는 것 같죠? 과거로 돌아가서 때려주고 싶네요. 자, 직접 만들어서 먹는 연어알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덕이 엄마랑 먹어봤습니다. 옛날 맛있네.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네. 내가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로 한 거는 다르구나. 얘는 부자덮밥, 연어랑 연어알. 뭐야, 꾸동? 미안해, 연어야. 얘는 성게알젓인데
조금씩만 올려서. 내가 했지만 맛있다. 별로 안 짜지? 너무 안 짠가? 퍼먹어도 되겠는데? 김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제가 올해 만든 요리 중에 가장 맛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으니까 연어알 값이 매년 올라가나 싶었어요. 이제 아빠가 만든 거야? 연어알 맛평가 좀 해볼까요? 눈동자가 왜 그래? 맛이 어때? 잠깐만, 좀 짭짤해? 나 입맛은 좀 더 짠데. 입맛은 좀 많이 짜. 그치만 그래도 푹 터지면서 즙 같은 거 튀어나온 게 입안에서 그렇게 되는 게 재밌었어. 식감이 재미있어요? 톡 터지는 식감이 재미있고 맛있어? 10점 만점에 무한대? 무한대가 무한대만큼 있는 점. 오케이. 덕이가 맛있게 먹었다고 했으니 더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했던 양이 600g이었는데요. 이번엔 6kg를 했습니다. 6kg 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6kg의 양이 이만큼 많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중인데 진짜 많네요. 이때 키로에 10만원을 넘게 주고 샀으니까 대략 60만원어치의 연어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척과 분리가 끝난 다음에 간장을 붓고 있고요. 이때는 쯔유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손이 매우 많이 갔습니다. 제가 입이 짧아서 뭘 쟁여놓고 먹거나 하는 타입은 아닌데요. 연어알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저렇게 완성된 연어알의 비주얼을 보게 되면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렇게 예쁜 식재료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어쨌든 저렇게 병에다가 소분해서 몇몇 지인분들과 나눔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먹을 것도 소분을 해서 담아놨고요. 하지만 그래도 6kg를 다 먹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얼려야 합니다. 그래서 얼려야 하는 연어알 같은 경우에는 저런 통이 아니라 지퍼백을 쓰시면 좋은데 지금은 제가 먹을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통에 담았죠. 저것도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자, 지퍼백에 담을 때는 너무 꽉 차게 담지 마시고 3분의 1 정도만 채운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평평한 바닥에 펼쳐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얼리면 좋은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저런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가서 공기를 제거하고 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바트에 물을 담은 다음에 지퍼백의 끝부분만 살짝 잠그지 않고 전체적으로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천천히 눌러주시면 공기가 잠기지 않은 지퍼백의 부분으로 저렇게 조금씩 나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입구까지 아슬아슬하게 물에다가 담근 다음에 마무리로 남은 부분만 잠가 주시면 자, 이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진공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려주시면 되고, 자, 이날은 참치랑 먹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게알젓도 올리고 와사비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간장과 미림에 절인 계란 노른자도 올려서 아주 맛있게 야식으로 먹었습니다. 자, 연어알을 먹고 얼마나 감탄을 했냐면요, 매일 한 끼를 저렇게 먹었어요. 아무래도 연어알 철이 되면 저는 내년에 또 조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어알을 손질해서 세척을 하고 절여서 보관하는 것까지 담아봤고요. 여러가지로 먹었는데 그냥 연어알만 초밥 위에 올려서 먹는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날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권유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소량만 구매해서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연어알은 대부분 제품인데 직접 만든 연어알과 제품 연어알은 같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맛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요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식당이었습니다.